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멋있습니다 오늘. 아, 그런가요? 자, 지난주 노동절 연휴 덕분에 푹 쉬었습니다. 목사님 못 만나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2주 만에 만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특강 강연. 어제도 강의 있으셨죠? 예, 어제도 네. 성공에 대한 네. 강연 있었고요. 이제 기대되는 거는 초파일 날 전남 해남의 광보사라고 네네. 절에서 오후 2시에 강연이 있습니다. 초파일 날 목사를 불러다 강연하는 건 많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 뭐 절에서도 성탄절에 추리도 걸어놓고 뭐 예, 그런 거는 예, 이제 서로 축하해- 이제 예, 그렇게 품앗이 하듯이 하는데 이제 강연을 목사님 오시다가 예. 강연한다는 건 좀 두 번째입니다. 그 절에서 처음이 아니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신통할 소식 가운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평양에 연고를 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는 17일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20일 수원에서 이 AFC 클럽 대항전 준결승을 치른다고 합니다. 자, 이 만약에 북한 축구팀이 이기면 23일 날 결승전까지 수원에서 치르고 간다는데, 자, 이 8년 만에 북한 스포츠팀이 남한에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는 북측의 여자 축구팀이 남한에 내려온 거는 12년 만이고, 네. 이제 8년 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북한 스포츠팀.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네네. 때 내려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올라갔죠. 네네. 평양 올라가서 무관중 무중계 네. 그 논란이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북녘의 축구팀, 특히 여자 축구팀 그 감독이랑 평양에 올라가서 이제 미팅하고 네네. 대화한 게 사진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축구팀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남자 축구팀보다 더 우리 저기 한국 민중들 동포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들도 보수들도 아주 네거티브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이 좀 그나마 훈훈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다 자유에 뭐 맡겨야 되겠지만 뭐 양쪽을 다 응원하는 건 어떨까? 특이하게 네. 뭐 꼭 우리가 남측이라 그래서 우리 남측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북측도 같이 동시에 응원하는 그 여유로움과 그런 철학 있잖아요. 네. 그런 미묘한 철학을 좀 발휘해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서운하거나 또 이렇게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응원단은 오진 않으니까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자주연합이라고 하는 통일단체나 네. 수많은 여기 통일단체가 지금 응원단 참가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아마 아주 북측을 응원하는 팀들이 아마 구성되고 네. 있어요, 사실은. 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타깝게도 한반도기는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AFC에서 못 들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공기 들고 태극기 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뭐 한반도기를 못 들면? 그랬다가는 또 예, 근데 인공기는 아마 힘들 것 네네. 같고요. 한반도기도 힘들 것 네. 같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상징적인 네. 뭐 배너나 그런 뭐 이렇게 이런 저 현수막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피켓 같은 걸로 응원하시겠죠. 네. 예. 아무튼 기발한 민족이니까. 내 우리가. 고향 여자 축구단 환영합니다. 예. 좋은 성과 보이고 돌아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기왕에 북한 관련 얘기를 꺼내든 만큼 이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는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특이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남북 관계를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두 개의 국가론 헌법화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정헌법 제2조의 영토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두 가지 뭐 특이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두 가지만 딱 핵심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국가로는 사실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 네. 민족의 장래를 볼 때. 그런데 그것을 헌법에 명시화했다는 거. 어떻게 명시화했느냐.
그동안 빠짐없이 북한 헌법에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는 민족이라는 단어와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두 개 국가론을 이제 합법화하고 정착화시켰다. 그런 데서 이제 특이점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영토조항. 남측으로는 대한민국, 북측으로는 러시아 연방과 중국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위쪽에 두 개 나라, 아래쪽에 대한민국 세 개 국가가 있지만 그 어느 국가도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딱 못을 박았는데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헌법도 북측의 영토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것, 그거는 사실 폐지돼야 돼요. 북측 영토가 왜 우리 영토입니까? 북측 영토가 북측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확실하게 저기는 뭐 남측이 우리 영토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기관이나 이재명 정부에 이건 질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3월 달에 벌써 최고인민회의 때 이게 헌법이 개정됐는데 이게 이번에 이게 발견이 되고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정부기관의 북한 연구단체, 통일단체, 북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우연하게 그 서울대 교수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북측이 헌법을 개정했는지도 깜깜이 소식으로 있을 뻔했습니다. 예,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얘기도 빠졌다 헌법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자세한 것을 이제 제가 기본 그러니까 북에서는 모든 이거 지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도 사상을 이제 주체 사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주체 사상을 그 기조로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변함없고요. 단지 이제 좀 약간 자제를 했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용어가 많이 자제가 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가 NK 비전 뭐 2020 산하 단체인 손전도 목사님 기념 학술원이 설립된 지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이 기념 학술원이 어떤 뜻깊은 행사와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NK비전 2020을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대표로 있고 저 산하에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 파트에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이 있는데 이제 설립 20주년이 어느덧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남과 북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또 통일의 아이콘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되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남북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과 북에서 존경하는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거든요. 이제 박헌영 그러면 남에서도 버림받고 북에서도 버림받고 그런 캐릭터라고 하면 손정도 목사는 남에서도 존경하고 북에서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북을 방문할 때도 이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 원장의 그 타이틀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성공회 대학에서도 손정도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강연할 때도 제가 이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냈고 유관순 열사 또 가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된 이유는 덕수궁 돌담길에 정동감리교회가 있었고 이어학당이 있었는데 그 이어학당을 다니던 유관순 열사께서 그때 유관순 학생이 정동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항일 의식과 독립운동 정신이 더 고양됐다고 하는 것이 박인덕 선생, 유관순 열사를 가리켰던 그 이화 여고의 그
그 선생님이 증언도 했고 유관순 기념사업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손정도 목사님은 수많은 건축한 인물들을 배출했어요. 뭐 동대문 감리교회를 담임할 때는 그 김상옥 열사라고 알죠. 그 저기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이 일경과 두 차례 그 대결을 하다가 이제 순직하신 네. 분인데 그 이제 대학로에 동상이 있잖아요. 네. 김상옥 열사도 이 저기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군과 공군을 창설하는 데 기여하신 분이 손정도 네. 목사님이 네. 아들이 손원일 제독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탄압을 받고 국력이 약한 거는 해양 강국이 못 돼서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의 중앙 해양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군을 창설하기도 하고 해군 참모총장 일대 예, 초대 창정. 그 다음에 공군은 이제 평안도 그 경찰서를 폭파하고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이제 길림으로 도피를 왔는데 그 권기옥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손정도 목사님 집으로 도피를 왔습니다. 그때 너는 비행사가 되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분이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공군을 창설해서 이제 공군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는데 네, 그거 역시 손정도 목사님이 했고 손정도 목사님이 차지하는 그 엄청난 그 교훈적인 게 많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올해 이제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정부에서도 임시의정원 의장까지 또 하셨죠, 손 목사님께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를 네. 이분이 이제 1919년 4월 10일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호를 정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24명이 네. 모였는데 신석우라고 하는 선생이 그때 25살짜리 청년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몽양 여운현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는데 왜 또 대한이냐 그러니까 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는데 그때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 그걸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게 그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한이라고 할 때 대한은 그냥 우리가 마한진한 변한 그 삼한을 큰 대자로 보고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황제나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 그렇죠. 인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또 호칭도 생겼고 아무튼 그분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걸레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분이 해가지고 걸레는 안 보이는 곳에서 필요할 때는 네. 열심히 희생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 방치돼 있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건데 하루라도 걸레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은 백범긴구나 도산 안창호나 이승만 레벨 이상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게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더 걸레 철학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1960년대죠. 62년도에 독립 그 유공자로 뭐 지정이 될 만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임정요인 동작동에 이제 안장돼 있는데 아직도 유해를 못 찾았어요. 네.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참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후에도 목사님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우리 정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출범하면서 이 대북 정책 3대 원칙 공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북측 체제 존중한다. 두 번째는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일체 적대행위하지 않겠다. 이것인데요. 자,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회복의 노력 중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또 무엇인지 목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나 정동영 장관 또 많은 그 관계자들, 정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러고
합의를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한 내용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경의선 연결, 그 다음에 전쟁 종식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의료품 지원 이런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간섭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남측이 북측에 제재 조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이명박이가 해놓은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있잖아요. 이거를 풀려고 시도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남한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이것이 북측과 이제 합의가 지켜지고 북측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상대의 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잖아요. 노태우 때 합의된 거. 그것을 채택했는데도 왜 북측이 반국가단체라고 보수들은 주장하고 그러느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령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설정하고 또 북측의 영토를 남한의 영토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북측이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다.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는 날까지 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종교, 이웃 종교라고 그러죠. 타 종교라고 타 종교에 강연할 때는 정말 설레요. 왜냐하면 그만큼 품고 또 열려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여러 불교 기관과 사찰에서 강연 특강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목사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